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2과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주 익숙해져서 더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과의 큰 제목은 The Environment죠. 환경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1과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를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어휘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했을 텐데 reading for details, 상세 내용 찾아 읽기, reading for main ideas, 중심 생각, 주제 찾아 읽기, reading for main ideas 익숙하죠? 그 밖에도 identifying purpose, 목적,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뭔지를 찾아내기라든가 making inferences, 추론해보기라든가 synthesizing, 종합해보기 이런 연습을 특별히 하는 내용이라고 제시하고 있죠. 여기 나온 어휘 중에서 causes and effects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서양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causes and result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causes and effects가 항상 함께 쓰이는데 이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게 영어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쓰는 글들, 특히 뭐 뉴욕타임스 사설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주얼스, 시각 자료고요. 컬로케이션, 익숙하죠. 연호 관계, 그 중에서도 environment collocations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이 이제 이번 과의 여러 가지 학습 내용입니다. 자, 어휘,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몇 개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어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시길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어휘 연습 문제든 뒤쪽에 내용 연습 문제든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풀어가되 정말 내 답이 맞는가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학습 자료실에 탑재된 answer keys 파일을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나중에 그걸로 이렇게 확인해보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 단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이 두 단어를 함께 보고 갈까요? ecosystems. 단어가 뭔지는 알죠? 생태계라는 단어인데 이 생태계를 어떻게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 내용 보시면 The Amazon Rainforest, 아마존 열대우림이라고 들어오셨죠? It's one of the largest ecosystem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다 그랬어요. 아마존 우림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생태계.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모든 지구상에서 알려진 식물과 동물의 10% 이상의 본거지가 된다. 이렇게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장소라는 얘기인데 아마존 열대 우림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했는데 이 생태계라는 게 뭘까? 쭉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자, G번 이겁니다. All the living things in an area.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생물체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effect they have on each other and the environment. 이 they라는 것은 앞에 나온 all the living things를 가리키겠죠. 여기 요 사이, 파란 선을 그은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는 that이라는 목적어 기능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 그럼 관계절 속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have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have effect on 하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와 그리고 환경에 그들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그 생물들이 서로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와 그들의 관계까지를 가리키는 게 생태계다. 우리가 생태계라겠지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영어로 된 definition 정의를 보니까 더 자세히 하게 되었죠. 영어 단어를 영어로 공부할 때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앞으로도 영어를 영어로 풀어서 이해하는 요거를 지겹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로벌 워밍. because of global warming 많이 들어봤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polar ice is melting.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가고 있고요. Sea levels are rising. 해수면이 높아져가고 있고 some islands might be underwater. 몇몇 섬들은 물에 잠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뭘까요? 지구 온난화. 온도가 높아지는 걸 말하잖아요. 2번이네요. 요거. An increase in the earth temperature because of pollution.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이게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pollution. 이 단어도 중요하죠. pollution. 오염이라는 거. 오른쪽에도 연습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본문 내용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면서 하죠. 매 강의마다 야생화를 소개해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요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을 좀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서 분류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 자체가 학습의 일종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학자들에게는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뭐가 다른가 그냥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꽃을 9가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게 될 텐데 거의 이제 개화하는 순서대로 봄부터 개화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열거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한 3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본 거, 내가 직접 사진으로 찍은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이름이 재미있죠? 그 다음에 만주바람꽃, 꽁의바람꽃, 호라비바람꽃 얼마나 재밌어요? 들바람꽃, 남바람꽃 마지막 거는 기양바람꽃이라고 했는데 앞에 접두어가 붙지 않고 그냥 바람꽃이에요. 앞에 남바람꽃까지는 보통 봄에 피는데 이 바람꽃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이 바람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핍니다. 7월, 8월에 설악산의 대청봉에 가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그때쯤 거기 가시게 될 사람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설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문제죠. 여러분 출석 점검을 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그때 배운 내용을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1번 답이 막대가 가장 긴 4번 케미컬스입니다. 근데 좀 아슬아슬해요. 1번도 뭐 한 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건 안 되죠. 문맥상. 케미컬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학적인이라는 형용사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과 일과에서 볼 때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학물질은 셀 수 있는 개념입니다. 셀 수 있는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이거 가산명사일 때는 나체로 쓸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나 더나 소유격이나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지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라도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위험한 다양한 화학물질들 이렇게 돼야 더 좋겠고요. 어쨌든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1번은 안 된다.
예, 4번이다. 2번 문제는 endangered, 정답에 대한 막대가 아주 깁니다. 여러분이 아주 수업을 잘 들었다는 얘기인데, 멸종위기에 처한이라는 표현으로 과의 제목이기도 했죠. endangered species라는 일극거리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3번은 이제 이 공란의 species, 생물종, 동물종 또는 식물종이라는 의미, species. 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석 점검용 설문적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어떤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예, 답의 가장 막대가 깁니다. has broken이었죠.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써요.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팔은 한순간에 부러지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2번처럼 he broke his arm 할 것 같은데 이 문맥에서는, 이 맥락에서는 has broken이라는 현재 완료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 뭔가 영향을 미칠 때 쓸 것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과거의 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여기에서는 과거에 팔이 부러진 사건으로 absent today, 오늘 결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어떤 결과가 초래된 상황일 때는 과거형을 쓰면 안 된다. 팔이 부러진 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고 싶을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은 has broken이다. 2번은요. 뭔가 생략된 표현을 찾는 건데 관계대명사 관련된 것입니다. 정답은 역시 막대가 똑같네요. 1번하고 4번이 막대가 똑같은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설문을 여러분이 전부 다 참여하기 전에 자료를 뽑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설문에 답할 시간과 여유가 있는데 몇몇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서둘러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수업 자료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문 참여 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1번과 4번이 같은 길이 읽고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뭔가가 이렇게 생략될 때, 여기 보면 products라고 하는 명사를 made from animals body parts, 동물의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제품, 이렇게 수식해 주죠. 수식해 뒤에서, 어떤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것은 관계절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절이에요. 그래서 근데 관계절의 경우에 때로는 이 관계대명사 관련된 것들이 생략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 주어 기능의 관계대명사와 which 같은, 그리고 비동사, 이게 뭐 현재형이도 되고 과거형이도 됩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적어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이런 거일 때, 목적 기능 할 때는 그것만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이게 목적 기능을 하는데, 이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 이 목적어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나, that, which, who 이런 것만 생략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위에 뭔가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목적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4번만이 답이다. which are. 그 다음 3번은 연어관계 문제였죠. 여기 step이라고 하는 요 명사, 조치란 뜻이었는데 이것과 어우러져 가지고 조치를 취하다라는 동사가 뭐가 되느냐? 답은 네, 막대가 가장 긴 taking입니다. making에도 표가 많이 갔는데 안 돼요. 다른 것도 물론 안 되고. 이 연어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표현이 그냥 잘 어울리는 관계인데 이유가 있어서 잘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잘 어울리는 관계, 이걸 연어관계라고 한다. 아까 교재 앞에 부분에서도 콜로케이션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연어관계에 대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도 이제 쭉 더 많이 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연어관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줄까 합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어쨌든 여기에서는요, 스텝과 어울리는 것은 take다. take steps. 이유가 없다. 그냥 잘 어울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영어라는 언어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잘 어울리게 된 거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잘 어울리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듯이 이 언어 관계에서 두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표현 자체를 여러분 익숙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어 관계 표현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제 아무리 잘 알아도 결국 어색한 문법을 구사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 관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 모국 화자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언어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국 화자들이 쓰는 방식을 그냥 따라서 익히는 거예요. 물론 문장을 따라라는 뜻이 아니라 표현력을 자연스러운 표현력을 따라한다는 뜻이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복습할까 합니다. noun countability라는 것은 명사의 개수성, 명사를 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로 구분하는 이 개수성에 대한 문법을 봅니다. 불가산명사, uncountable nouns 또는 그냥 uncount nouns라고 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 특성상 셀 수 없으니까 복수형으로 쓸 수 없겠고요. 또 셀 수 없으니까 세는 개념과 함께 쓸 수 없겠죠. a, each, a few, many 이런 것들이 세는 개념인데 셀 수 없는 명사를 어떻게 많느니, 몇 개니, 각각이니, 하나니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를 예를 든다면 advice, information, evidence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추상명사죠. 근데 모든 추상명사가 불가산 명사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beauty, 아름다움, fire, 불 이런 것들은 원래는 불가산 명사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가산 명사화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많이 볼 겁니다. increase, 증가, 추상적 뜻이죠. 그런데 때로는 unincrease, increases 이렇게 가산 명사화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불가산 명사, 여기 나오는 이 세 개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산 명사화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명사들의 경우에는 여기다 복수형 s를 붙이거나 앞에 on을 붙이면 무조건 틀린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본다면 이런 단어에다가 이런 표현들이 가산 명사처럼 쓰였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곡식 중에서 corn, rice, wheat 이런 것들이 불가산 명사죠. 자, 가산 명사 countable nouns 또는 count noun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가산 명사다 반대로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는 개념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산명사의 경우는 나체명사 쓸 수 없다. 문법 용어를 하겠습니다. naked nouns, bare nouns. 아무것도 없이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산명사가 좀 대조가 되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나체로도 쓸 수 있어요. 불가산명사는. 근데 가산명사는 나체명사로는 쓰면 안 된다. 뭔가가 따라붙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books, students, beans, carrots 이렇게 복수형이 되거나 s를 옷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체가 아니죠. 또 앞에 더, 소유격, many, some, every, each 이런 것이 붙거나 앞에 뭐가 붙거나 내 앞에 뭐가 붙는다 할 때 형용사는 제입니다. 앞에 뭐가 붙거나 복수형으로 꼭 써야 되는 것이 가산명사다. 근데 여기 2번 목록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beans, 콩들. 곡식이죠. 똑같은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beans 같은 것들은요. pe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두콩, PEA. 복수형으로 peas, s 붙여서. 그런 곡식들은 가산명사인데 corn, rice, wheat 이런 것들은 불가산명사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국어 화자들이 어떤 언어를 배우든 간에 그 모국어 화자들이 배우는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과에서 기억을 할 거라고 믿는데요. 역의열관, 요 3번의 열관 이런 명사들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명사들이다. 여기 s가 안 붙었다고 해서 이게 불가산명사라는 뜻이 아니라 가산명사예요. 쓸 수 있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일 때 s를 붙이지 않는다. 뭐 fish, 예, 튜나, 다랑어, 참치였죠. 얼마나 큰 물고기예요. 어떻게 이거 세지 못하겠어요. 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를 안 붙인다. 그러면 여기 나온 3번 명사들에게 앞에 many, five 뭐 이런 표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붙일 수 있죠. 가산명사라니까요. 다만 붙이더라도 s를 뒤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five fish, five tuna, five salmon, five trout, five sheep, five deer, five species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가산명사로 혼돈하면 안 되겠어요. 가산명사인데 복수형으로 만들 때 s를 붙이지 않는다. 이어가지고 자, 본문 시작해 볼까요? 본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매 시간마다 앞에 공부한 거를 좀 복습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왜 반복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도 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